항상 시어머니 집에서는 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상처 입히려 하는 건지요. 친정 가족들이 염치가 없다는 얘기를 몇 번 들어봤나요? 하지만 시어머니 집 가족들이 염치가 없이 행동한다는 얘기를 없이 들어봤어요. 저도 이 채널을 좋아하는데 친정 부모님의 문제보다는 시어머니 집 가족들의 문제가 더 많이 나오니까요. 아들을 둔 부모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아들의 존재만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는 걸까요? 아마도 본인이 누군가의 며느리였으면 사랑으로 시어머니 집에 시집오게 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하지만 과거처럼 며느리들이 집안일에 열중해 사는 것은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인 선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다면 아마 결혼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했을 것 같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시작했어요.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 집에서는 제게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우리 아들 잘 살아서 우리들이 무슨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겠냐? 너희들은 각자 알아서 잘 살아라 라고 했었죠. 엄마는 영원토록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처자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아름다운 말씀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서 장애가 되는 바람에 애쓰더라도 감사합니다. 이 남편 아이가 최고로 소중합니다. 몰랐던 결혼 생활이 잔인함에 잠든 우리가겠지요. 결혼식 준비할 때에도 많은 것을 선물하고 싶었지만 금전적 여유가 없어서 예단과 예물을 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물인 금가락지를 주셨네요. 그것도 10돈이나 해주셨어요. 아들에겐 이야기하지 말고 비상금으로 꼭 지니라고 하셨어요. 온전히 의미 있는 선물 감사합니다. 녹여 허튼 거 만들지 말고 잘 지니다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감동받습니다. 금이라는 선물, 누가 이럴 것이겠어요. 몇 번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받았던 아이 이야기는 부모님께서 따뜻하게 대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시아버지가 결혼한 부부에게 축하와 응원을 보내며 여행 비용과 나머지 지출까지 챙겨주셨다고 합니다. 신부의 시댁에서는 새로운 가정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해 주시며 아들 역시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사랑과 지원을 받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의 행복을 중요시여하며 자식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라며 가정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도 자신의 위치에서 생각하며 배려와 이해를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나 자녀 사이에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이트를 다녀온 날, 그날부터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잊지 못할 때였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까지 일어난 모든 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추억이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며 행복한 미래를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기로 약속했다. 함께 한 시간이 선물처럼 소중하게 느껴졌고 우리의 결혼 생활은 더욱 튼튼해졌다. 함께 한 날들이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함께 살아가는 여정이 행복하게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함께하면 모든 난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함께 더 많은 순간을 만들어가기로 결심하고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을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가기로 다짐했다. 함께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함께 나아가는 모든 순간이 행복하고 소중하게 기억되기를 바란다. 함께 어려운 시간을 견디면 더욱 강해지고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함께 있을 때의 따뜻함과 행복함을 영원토록 지키며 우리의 사랑을 더욱 깊이 키워나가기로 했다.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함께라는 말이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졌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일이 없다고 느꼈다.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소중하게 남을 것이며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도 함께 보내기로 약속했다.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며 힘을 합쳐가기로 결심했다.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며 앞으로도 더욱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함께 보낸 모든 날들이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앞으로의 시간도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게 보내기로 약속했다. 함께 한 날이 늘 행복하고 따뜻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 갈 것이며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내면서 행복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함께 보낸 모든 시간이 소중하고 행복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며 앞으로도 더욱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사랑하며 함께 할 것이다. 시댁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결혼식을 올린 후부터 시어머니가 조용히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시집살이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적어도 반발할 수 있는데 말이죠. 시집살이 하는 것도 아닌데 말다툼이나 잔소리만 주는 겁니다. 저는 다리가 예쁘게 생긴 편은 아니어서 긴 스커트를 선호해요. 바람에 더 편하게 입고 벗을 수 있고 짧은 치마를 입기엔 불편하죠.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가 긴 스커트를 입고 있는 걸 보고 깊게 한숨을 쉬며 비판하더군요. 너는 젊은 사람이 맞는 긴 스커트만 단호하게 고수하는데 짧은 치마를 입으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 이렇게 루틴한 스타일은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길 가다가 뒷모습만 보면 할머니라고 착각할 것 같아. 너무 길게 가만들어서 다 밟아버리거든. 내가 지켜야 하는 환경도 없잖아. 너무 편해서 그리는 거예요. 은지는 매번 이런 얼굴하는 거란다. 사람 일을 물었을 때 좀 처했던 상황이네요. 어쩌다 보니 스커트를 너무 짧게 입었고 시어머니와 친척들의 비난도 받았군요. 사실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죄송합니다. 요즘은 모습에 신경 쓰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어서요. 그러나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과 적절한 자리에 맞는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배운 셈이네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신중하게 행동하고 의식하려고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나쁘게 다루고 있느냐고 제기하며 당신이 가만히 하지 말라며 단념하십니다. 그러고 나니 시어머니의 화나던 말들은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말이 있어도 제게 밤에 있는 일이나 행사에 참석한다고 하면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돌잔치가 끝날 때까지 기분이 나아지지 않아 시어머니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내가 밤에 참석하는 것이 큰 문제인가요? 그렇다고 반미 부탁하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건가요? 제가 미니스커트를 입었어도 아니고 옷도 점점 길어지고 있다며. 그리고 어머니가 긴 치마를 입으면 할머니 같다며 왜 저를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까? 제가 안 돼요 따로 찾아와서 말해주지 않았나요? 많은 친척과 손님들 앞에서 이렇게 쟤를 비난할 필요가 있었나요? 견식에 맞춰야 하는 줄을 알아야죠. 그 정도 기본은 알기 때문에 위로도 해주고 싶네요. 그래서 너무 억측 부리는 이 말로 그를 놀래 인식했지만 이곳에서 아무리 말해도 부족했던 후배 같습니다. 함부로 빨리 줄 형섭해서 조심해요. 뭐든 잘못은 제 잘못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매우 짜증나서 그 후에 시어머니가 단지 무엇이든 말하든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한 긴 치마만 입고 다녔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시어머니에게 더 그런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어떤 일도 시어머니가 말하든 그냥 나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소심한 반항을 가진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처음으로 맞이한 명절이었고 남편이 당신이 그런 행동을 해서 저에게 비난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첫째 딸이라면 나는 아랫사람들인데 이모들이 가끔 명절에 찾아와 우리 집에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이모들이 전부 오는 것 같아서 정중하게 인사드리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몇 분 오시느냐 물어봤더니 인사를 드리는 것이 좋겠지? 선물도 챙겨가는 게 좋겠다. 선물 세트를 준비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나도 이야기를 듣고 느낀 바는 시어머니와 이모들 사이가 좋음으로 선물로 많은 이야기가 오갈 것이다. 그래서 준비를 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모들까지 합쳐도 많이 오는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왔을 때 말이에요. 왜 왔을까요? 걔네들도 각자의 시댁과 가족이 있는데 분명히 명절을 가졌을 거야.
아마도 간간히 찾아오는 일들이 있으니까 사이좋게 지내자고 해. 근데 명절엔 무조건 모이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럴듯한 이유로 안 오실 거라 생각해서 선물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어. 시댁에 연락해서 전달하라고 할 순 있었겠지만 직접 보고 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시부모님께만 무거운 선물을 챙겨가서 갔었는데 명절 당일에 걔네 아이모들까지 왔어. 나는 놀라웠지? 전에 연락 온 거 없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오다니? 아이모들이 오시는 줄 알았다면 더 잘 준비했을 텐데 너무 아쉬웠어. 우리가 온다고 언니에게 미리 연락했었어. 언니가 안 알려줬어. 이번에 조카가 처음으로 결혼해서 오는 첫 명절이었거든. 당연히 조카 며느리도 복에 찾아왔어. 시어머니를 보니 좀 움직임이 있더라. 다른 게 아니라 맞지가. 선물도 없이 신혼부부가 되었던데. 게다가 이모들이 결혼 축하하면서 용돈도 줬는데 난감해졌어. 명절이라 선물 파는 곳도 문 열지 않고 이미 다른 것들은 다 팔려버려서 당황했어. 나중에 제대로 챙겨줘야겠다고 다짐하고 시댁으로 죄송하다는 말 한 후 그들에게 나서 말했지.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말을 해. 아이, 우리 아들 내 집은 아니라지만 말야. 아이 정말. 답답하면서도 너무 답답해. 그래도 그 정도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지. 그럼 어떻게 빈손으로 용돈만 받고 챙기지? 그런 준비성도 없이 어떻게 살아갈 거야? 정말 너희들도 말이야. 아, 왜 그 애가 뭔가 귀염 있다고 용돈을 살짝 주며 앉아 있어? 너희들도 바쁘게 살고 있는데 내가 다 해야겠다. 물론 준비를 안 한 우리가 1차적으로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건 이야긴데 시어머니도 내가 여쭤봤을 때 이모님들 오시나요 하면서 안 올 것처럼 이야기했었잖아. 다들 1박 2일 해야겠네. 어쩌면 시어머니도 이에 책임이 좀 있는 것 같아. 우리 부부만 준비성이 없는 사람으로 몰아붙이니까 짜증나. 사실 그렇지만 신혼집을 구할 때도 좀 어려움이 있었어. 우리 부부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서로 월급도 적고 해서 많이 걱정했어. 어쨌든 친정에서 해결해 주셔서 해결되었고 이때 남편이 혼수를 채워왔어. 혼수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다시 끝도 없는 고민이 있어. 집은 30평 정도라 둘이 살기에는 넓고 필요한 부분은 채워야 했어. 주방 가전이나 생활용품 같은 건 필수품이라고 말이야. 어디에 그렇게 청소도 안 된 집이 있겠니? 그래서 남편이랑 혼수를 고르러 갔는데 시어머니가 따라붙어서 참견을 해디건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 둘이 살 건데 큰 냉장고가 왜 필요한 걸까? 사람이 오래돼도 친한아지도 모를 때가 있다. 지금은 둘이 살기에 적당하고 저렴한 모델을 찾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또 작은 것을 사용하다 버립니다. 그래도 밥을 해먹고. 그것은 밥을 얼마나 해먹을지에 대한 문제겠지만 요즘은 냉장고가 커야 한다고 합니다. 냉장식품도 많고 성능도 좋아서 하나를 사두면 오래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저희는 간식거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냉장고에 쟁여두고 먹을 때 사이즈가 작은 것보다 큰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한번 사면 오래 사용하니까 좋은 모델로 구매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건 제 생각인데 그걸 모르는구나. 청소기에 대해서도 말이네요. 굳이 무선으로 사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무선은 배터리가 방전되면 사용할 수 없지만 세워두면 자동으로 충전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누가 요즘 유선 청소기를 사용하겠어요? 구석구석 청소하려면 무선이 최고죠. 어머님도 유선이 최고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반대예요. 무선 청소기의 흡입력도 그렇게 좋지 않고 배터리가 방전되면 다시 충전해야 하는 게 불편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유선이 튼튼하고 오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선은 오히려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유선과 무선의 가격 차이가 3배 이상 나니까 일부러 그런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아직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하시면서 제 모습을 감추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유선 전화기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고집을 부리자 시어머니는 자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렴 하면서 모호한 말을 했었죠.
내가 이해를 못한 채 어리석게도 결혼을 했고 결국은 시어머니의 지배를 받게 된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가 본면을 드러낸 후로는 집에 올 때마다 무선 청소기를 들고 비를 걸어놓곤 했어요. 무선 청소기를 사용하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지만 내가 유선을 원한다고 할 때에는 듣지 않았어요. 매일 몇 번이나 청소를 하느냐고 하니 이렇게 비싼 청소기를 새 것처럼 소중히 하고 있는 것이 대단하다며 엄마님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함부로 말해도 괜찮겠지만 결혼 후에는 참을 수 없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갑자기 집에 올 때마다 저녁 먹고 갈게 하시면서 저녁을 다 먹으면서 졸리다며 방으로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식곤증이 왔나 싶었는데 잠시 누워서 쉬다가 가겠다고 했었죠. 저도 피곤하다면 쉬세요 하면서 이불을 깔아주었지만 1시간이 지난 후에 깨우러 가면 그저 자는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하다 하는 것 같았지요. 꿈속에서 깨어날 때매 예지 않게 보이지만 일어나지 않고 헤매며 꿈나라로 빠져든 척해야 하며 저를 쌓으며 더 세게 씻긴다. 이것이 집에서 잠을 자는 즐거움을 이야기했습니다. 6번째로 알았습니다. 여태까지로 가버렸습니다. 출근 부계 문무린 사고로. 출근에 되는 전시인 마음이 들고 자저고 방으로 돌아가 새 항구나 나 대련이나 내가 미치겠지만 마약이 뭐든 용금하며 근 문기해는 오히려 가가지라고 하는데 나와도 저녁을 치야 작업을 하던 연하던 방에 대맞고 내리면 대모하지 않나 생각 정작 희는 미녀 한 방을 드거 간다. 애건서로 함께 쏙 실태우면 두지 않겠고 그허니 마음속에 들지러는 이 신인 이제는 내가 제게게 해 포인하기로 맘을 샀고 안 그래 정면 바란민회 커리 기록 받지 말고 고 역기록이 있며 속내키 쇠된 말라고 말을 안 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갑자기 집에 올 때마다 저녁 먹고 갈게 하시면서 저녁을 다 먹으면서 졸리다며 방으로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식곤증이 왔나 싶었는데 잠시 누워서 쉬다가 가겠다고 했었죠. 저도 피곤하다면 쉬세요 하면서 이불을 깔아주었지만 1시간이 지난 후에 깨우러 가면 그저 자는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생신날에 사골 세트를 선물로 준비했어요. 시어머니가 그 사골을 보고 저렇게 많은 뼈로 콩물을 끓인다면 내가 정말 시이 잠을 지을 수 없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골 세트를 일부러 사와서 드린 건데 시어머니가 싫어하신다고 해서 내가 좀 가져가서 끓여와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사골을 드시면서 기분 좋게 지내시라고 생각한 건데 시어머니가 똥 씹은 표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볼 건데 시어머니는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말입니다. 어머님은 뼈에 관련된 영양제를 좀 챙겨오라며 닭다리로영을 사서 드셨으면서 사골이 최고라고 하셨었어요. 생신 선물로 사온 거니까 꼭 끓여 드셔야 해요. 내일 사골국에 밥 한 그릇 먹어야겠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말씀에 시어머니가 끔뻑 끄는 것 같던 내가 화가 냈어요.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내 마음속으로 젖절 수 없어 하고 결심했지만 시어머니 역시 쉽게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갑작스레 평일에 연락이 와서 퇴근 후 시댁에서 같이 밥 먹자고 하셨어요. 오늘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식사라도 할까요? 퇴근 시간이 조금 앞당겨진 걸 알 수 있나요? 같이 요리라도 좀 하면 좋을 텐데 손이 많이 가는 것들은 내가 해드릴 테니까 내가 거들어줄게. 시아버지가 너희 얼굴 좀 보고 싶었어. 뜨끈한 밥이라도 한술 뜨자 하셨어요. 그 말에 서둘러 일을 끝내고 시댁으로 향했지만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들과 시모들까지 다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주방에서는 음식 냄새가 나지 않았고 밥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 몇 마디로는 시댁 사람들까지 다 같이 밥 먹을 걸 다 차리라는 뜻이었어요. 재료만 덜렁쳐서 주방에 쌓여 있었지만 어이가 없었어요. 급하게 밥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미리 좀 해놓을까 했지만 모두 수다 떨어늘라 정신없었어요. 거기 재료들이 있으니까 대충 갈비찜이나 국 좀 끓여봐. 얘기 좀 듣고 가서 도와줄게. 배고파. 급히 준비해 하는데 요구되는 메뉴는 모두 손이 많이 실릴 것이었어요. 많이 주문되는 메뉴들이라 그런지 순간 짜증이 확 났어요. 그냥 집에 돌아가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들 앞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기가 그렇고 갈비찜을 해야 한다는 제 말에 민기적거리면서 국물을 조금 끓이고 밥솥에 밥을 안 넣었다가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너는 집에서 요리를 어떻게 하길래 손이 이렇게 느린지. 그래서 갈비찜을 오늘 안에 해서 먹을 수 있겠어? 후딱후딱 차려서 배고픈 노인들 밥상을 생각해야지. 그렇게 말했죠. 열이 받아서 그냥 배달 음식을 시켜버렸어요. 핸드폰으로 뚝딱 주문했더니 30분 만에 배달 음식이 도착하더라고요. 갑자기 현관문에서 소리가 들리자 시어머니도 황당해하시고 저가 나가서 비닐봉지에 담긴 음식들을 들고 들어오니 시어머니가 더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 얼굴에서 표정이 읽어지는데 웃음이 나왔어요. 아이고, 제가 만드는 것보다 전문 가게에서 만든 음식이 훨씬 더 맛있을 거야. 오랜만에 이모님들도 오셨는데 제가 망친 음식으로 대접할 수 없어서 그냥 배달시켰어요. 시어머니가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실 때쯤에 음식을 서빙해드리니 상을 차려 먹기 시작했죠. 이미 배달이 와 있는 음식인데 환불을 받고 싶을까? 하지만 이모님들도 속없이 갈비찜을 뜯으면서 정말 맛있다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 괜히 맛없는 걸 먹고 배를 채울 필요가 없다고요. 배달 음식이 100배로 나은 것 같아. 손자 며느리가 아주 현명하네. 그런데 이거 어디서 시켰어? 고기가 아주 부드럽고 맛있어서 나중에 남은 걸 집으로 가져다 먹어야겠어. 이 집 갈비찜 진짜 좋네요. 우리 아들과 딸들도 이런 음식을 좋아할 것 같네요. 시끄럽고 빨리 먹는 음식이어야죠. 배달 음식이 어떤 맛있다는 소리지만 돈 주고 사 먹어도 갈비찜을 할 때는 핏물을 다 빼야죠. 내일은 여유롭게 갈비집에서 드실 수 있을 텐데요. 나이가 들면 고기를 많이 먹어야 한다고 하니까요. 오늘은 배달 갈비찜을 먹고 내일은 시어머니표 갈비찜을 드시면 우리 아버님도 기분 좋아할 것 같네요. 시어머니는 밥을 먹을 때 권태로운 표정을 짓거나 핀잔을 주는데도 밥 먹을 때마다 저를 불러서 밥을 먹으라는 소리는 절대로 안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한 번은 그런 상황을 겪어봐야 정신이 차릴 것 같아요. 하지만 억울한 마음이 남아서 시어머니와 대립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이곤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스스로를 단련하며 상황을 다루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남편한테 말을 해도 해결책을 얻을 수 없다면 자기 자신의 방식대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냥 스스로를 달래고 넘어가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가끔은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지만 이런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따박따박 상상하며 반항하는 이야기를 하네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죽어버린다던데요. 제가 결혼 전에는 시댁 가족에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결혼 후에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남편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효도도 안 하면서 와이프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답니다. 각자가 자신의 가정에서 효도하는 것이 정직한 일인데 왜 나를 끼워놓고 그러죠? 편견 없이 모두를 배려해야 하는데 왜 각자 집안일을 치우다 보면 큰일 나죠. 모든 사소한 일에 시댁에서 트집을 잡는 시어머니에게 고맙다고 대답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요. 저도 예쁘고 착하게 보이려고 노력했는데 어머님이 처음부터 우리 관계를 꼬셔놓은 것 같아요. 이러다간 큰일 나겠어요. 혼자 알아서 잘하면 될 텐데 왜 엄마처럼 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과거에도 이렇게 힘든 상황이 많이 있었겠지만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가야죠. 삶은 불행 소식이 드물어서 기뻤다고 했었지만 지금은 무슨 일이야? 가정을 꾸며가면서 한숨도 티내며 옷에 대해 다 그러는데 나는 어떻게 무심코 지나갈 수 있겠어. 나 또한 사람이고 기분이 나빠졌다. 남편과 상처만 남기며 부부싸움을 하면서 점점 간격이 벌어지고 남편과 대화하기 싫어졌어. 그런데 남편은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는 걸까? 나의 심정을 풀어줄 생각도 없이 시부모님들은 손주가 태어나기를 기대하며 아이를 낳으라는 이야기를 하곤 했어. 우리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조금 시간이 흘러 아이를 가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지만 이혼까지 생각하며 아이를 가질 계획이냐고 말하는데 아이 생기면 전부 끝이라는 생각이 들더라. 결국 남편이 모르게 피임약을 복용하게 됐어.
아이를 가지고 나무꾼의 선녀처럼 발목 잡히기 싫어서였지. 그렇게 피해가며 지냈는데 예상치 못한 사태가 터졌어. 너희 집에서 자주 지내서 그런 생각인데 너희 집이 난방도 따뜻하고 뜨거운 물도 잘 나오고 우리 집과 비교하면 물압도 좋고 내 집 같은 방 하나 말고는 쓰지 않는데 정리되지 않은 뒤덮인 짐들로 가득 차 있어. 그것들을 다 정리하고 너희 집에서 살기로 결심했다. 이사를 고려해볼 생각이니까 시아모님, 바쁜 시간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모신 분이나 주변 어르신들이 종종 이사 계획에 대해 물어보는데 늘 챙겨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어머니께서도 이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신다면 저희 집에 있어 주실 수 없사 좀 그래요. 긴 것 같아요. 어머니의 사정, 편안함과 이후를 생각하여 어머니의 생각에 대해서 제가 잘 들어본 것 같아요. 여럿이 함께 사는 것도 중요하죠. 처음에는 잘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잘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함께 알아봐서 결정하는 게 좋을 듯 싶네요. 부디 좋은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왜 그렇게 생각도 안 해보고 바로 하고 말을 하는 거야? 우리 부모님도 늙고 힘이 없어지고 외로워할 텐데 같이 사는 게 좋지 않을까?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돌봐주신다고 했잖아. 그러면 부부 맞벌이도 수월할 거고 시터 비용도 절약할 수 있겠지. 우리 엄마 아빠도 늙어가는데 외로워할 텐데 같이 살면 걱정이 줄어들겠지? 이야기를 꺼내는 게 왜 다른 문제니? 부모님을 챙긴다고 말하면 서운할 텐데. 우리 엄마 아빠는 고생 많았다. 우리 부모님과 같이 사자고 하면 올격인가? 애들 데리고 어떻게 해? 더 큰 집으로 이사하면 부모님 챙기자고 했는데 부모님만 없었어도 대갈통 받았을 거야. 이젠 더 이상 말해도 소용없어. 왜 반복하는 거야? 싫다고만 하면 남편이 이해할까? 제가 차단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골도 보기 싫은 놈이 글쎄 애교를 부리면서 시어머니랑 같이 저를 살살 꼬여내려고 입에 발린 말들 하는데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살림에 신경 하나도 안 쓴다고 하잖아. 애도 봐준다고 하고는 계속 일만 열심히 하고 효도하면 되는 건데 뭐가 어렵다고. 그래 응 같이 할과하자. 입도 뻥긋하지 마라. 진짜 어머님이 살리며 신경 안 쓴다는 말은 집안일 다 저보고 혼자 하라는 소리잖아요. 애 봐주는 거야 어린이 집에 보내면 되는 거고. 우리가 계속 일만 하고 효도만 하면 된다고. 내가 도대체 왜 그래야 하는데 진짜로 한마디만 더 하면 이혼해 버릴 줄 알아. 입 타다 헐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우리 엄마 아빠도 있는 자리에서 이혼을 오는 애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씹으면 모시기 싫다고 이혼을 하겠다는 말을 하냐. 당신 진짜 생각 없다. 대가리 텅텅 비어서 실로폰 소리가 날 것 같은 인간이 그런 말을 짓거리 진짜 기가 차더라고요. 여기서 이야기는 그냥 마무리가 된 줄 알았더니만 아이 글쎄 남편이 3박 4일 동안 출장을 간 사이에 일이 제대로 터지고 말았어요. 출장을 간다고 나간 남편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여보 이걸 어쩌지? 지금 우리 엄마 아빠네 집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고 연락이 왔어. 그래 그럼 나한테 전화를 할 게 아니라 빨리 수리기사를 불러서 고쳐야지.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아마 바로 수리기사 연결해 줄걸. 이미 해봤지 수리기사도 바로 와서 봤나 보더라고. 근데 글쎄 보일러의 문제가 아니라 보일러관에 문제가 생긴 거래? 이 모든 것을 교체해야 한다는데 엄청난 대공사라고 했어요. 바닥 전체를 꺼내서 낡은 것들을 새로 고쳐야 한다고 하는데 바닥을 깔고 붙이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까요? 공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니 공사를 해야겠죠.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우리 집으로 일단 모셔야 할 것 같아요. 공사하는 동안 혼자 집에서 지낼 수 없고 일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어수선할 거예요. 몇 일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공사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다른 곳으로 모셔 놓을 장소를 정할 수 있겠죠. 대공사라고 하긴 하는데 일주일 아니면 2주일 걸리지 않을까요? 남편은 정확히 말을 하지 않고 말뜻을 줄줄이 했었어요. 아마 시댁 전화를 받는 중이라서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이때 우리 집으로 모시는 게 어떨까요? 1, 2주의 공사라면 하지 말고
일단 물어보라고 해요. 그리고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그분께서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말씀해 주셨나요? 바닥까지 전부 교체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하루면 끝낼 수 있는 공사라네요. 일주일씩 걸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몇 일이나 집에서 지내셔야 하는지 말씀해 주셔야 준비를 할게요. 아이고, 생각보다 공사가 조금 오래 걸린다니까요. 따라서 우리 집을 판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새 공사를 했다면 집값도 높아질 것이라 생각했고, 이사를 어디로 가실 생각이신가요? 집을 봐서 결정하셨나요? 왜 집을 찾아보는 거지요? 우리 아들 집이 이미 있지 않나요? 그 전에 다 이야기했잖아요. 같이 살면 편할 것 같아서 그죠? 지금 집값이 오르면 팔면 이익도 있을 텐데요. 짐 정리를 할 거니까 우리 아들과 함께 여행 갈 때 짐도 함께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분노를 참으려 노력하고 시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모두 나를 배제하고 회의나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남편부터 시어머니까지 전화를 안 받았어요. 전화 한 번도 안 해본 신우지점이 피하는 거 보면 이렇게 계획된 게 분명해요. 나머지 이야기는 친정의 말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해결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 애씨가 떠올랐어요. 남편이 출장 중이고 벌써 가장 바쁜 때이긴 했지만 이사할 예정을 통보했던 그날이 남편이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그날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를 정도로 중요한 이벤트였는데 그래도 남편은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겠네요. 집이 물론 안전함이 중요한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지어진 사태에 얼마나 당황하셨을지 상상이 가네요.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불행 중 다행인 점은 다행히도 가족들이 도와주고 있다는 것 같네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상황을 판단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디 아프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그 강압적인 태도로 살아간다면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니? 너 어떻게 가정교육을 받았니? 집은 내 것이라고 하자면 나는 왜 내가 해온 것들을 가져가야 하는 거지? 그것은 내가 돈 주고 산 것인데 내가 처분한다고 해서 내가 해온 것을 당장 내놔달라고 하니까 이사짐센터 창고에 보관 중인 것은 내가 알아서 가져가야 한다고? 내가 값진 돈 주고 산 물건인데 그건 필요 없다고 말하니까 내가 잘 살아나는 그게 필요 없다고. 너 말 잘했다. 내가 내 집을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뭔데 이런저런 소리를 해. 이혼하겠다고 말했는데 더 이상 너와 함께 살 수 없으니 너희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효도를 하시고 나와는 이미 남남이 되자고. 아니, 화가 나서 한 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이혼을 하겠다고. 현재 당장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할게. 어이가 없어. 왜 내가 듣기 싫은 말만 들어? 누가 잘못했는데? 그냥 이혼하자고. 너희 부모님에게 불쌍하다고 학가하면서 나도 같이 살게 생겼냐고? 김서방이 그러던데 한계가 있는 거 아니야? 부부가 의견이 불일치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너는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우리가 이 집을 해준 것인데 실제로는 우리가 신혼집을 구할 때 대출이 부담스러워서 어려웠는데 친정에서 해주신 집이야. 요컨대 그 신혼집은 우리 친정에서 해주신 것이었지. 세입자를 어떻게 3일 만에 구했는지 궁금한가요? 사실은 우리는 집을 팔았던 것이 아니고 제 친구에게 일주일 동안 살자고 부탁했어요. 이사짐 센터 창고에 남편이 사온 혼수를 맡겨두었지만 결국 혼자 사세요. 새로운 시작부터 인터뷰하지 않아서 그것 몇 가지만 선택하고 집에 몇 개의 큰 집을 놓고 다른 사람의 집과 같이 보이게 만들었어. 남편은 당황해했지? 4만의 세입자도 구하는 것도 정말 대단해. 정말 대단하다. 너 다른 사람에게 집을 대행해 굿을 완성할 생각을 할 줄 알아? 너 정말 그런 행동력이 기이했어. 3일 만에 세입자를 얻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한이 설이면 말이야. 6월에도 설이가 온다는 말을 듣지 못했어. 나는 마음먹었으니까 다 된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죽어도 이혼하지 않아.
왜 이런 일을 통해 이혼해야 하는지 싫어. 이제 우리도 학과를 너무 서둘러 선택한 것 같아. 천천히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는 보일러 공사 끝나면 다시 돌아갈 거니까. 그 이유 없이 하자. 우리 지금은 한 수를 접어주지. 다 필요 없어. 이혼할 거면. 알고 계셨죠? 천천히 다시 생각해봐야지. 뭐 다시 생각할 게 있어? 이혼이야. 이혼하면 사과모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데. 누가 좋으라고 이 새끼랑 같이 사세요? 나는 좋은 일 할 때 자신을 희생하고 살기 싫어. 뭐 이 새끼야. 너 나한테 새끼라 했어? 아주 몰상식하게 가자는 거야? 우리 부모님도 같이 계시는데 나한테 이렇게 새끼라고 하니까? 말 막히게 하지 마. 너는 그냥 닥쳐서 있어. 제재될 거야. 판사가 서운할 거야. 소송 걸어서 이혼할 거야. 이런 불행한 사람들의 가정으로. 내가 그 희망을 품지 않아서 보일러가 고장 났고 나를 쫓아내려고 했어. 그래서 현관문을 닫고 나갔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어서 돌아서자 그날 저녁에 남편이 다시 연락했다. 그래, 내가 지나치게 흥분해서 싸늘하게 이야기했나 봐. 그리고 그가 집에 와서 함께 지내자고 했을 때 보일러 수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것 역시 거짓말이었다. 내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자신들끼리 속이라고 거짓말을 썼던 것이었다. 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다 들통났다. 그래서 나는 다음 날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남편에게 이를 알렸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이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다시는 혼인 설레임을 믿지 않을 것이야. 내가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니 내 마음만을 따랐던 것 같아서 후회되었다. 내 생각 말고 한 번만 봐주길 바랬어. 우리는 서로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 거라 믿었어. 그러나 아이가 생기면 모든 게 달라질 것이고 그 전에 애부터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피임약 사진을 보내며 말했어. 내가 아이를 낳고 너와 함께 살아가는 것에 자신이 없어서 오랫동안 피임약을 복용해왔다는 거야? 그때 내 결정이 현명했다는 것을 깨달아 완전히 이별하자고 했어. 그리고 남편도 말을 안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겠지요. 결국 그동안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이혼하게 되면서 재산을 나눌 것도 없었지만 각자 재산을 손짓하게 되어 마무리를 보기로 했어요. 부모님의 가정에서 받은 집인지라 잘 정리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재산을 분할받고 싶어 했지만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어요. 이사 준비물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 관리 비용을 치르고 가져갔다는 연락이 왔어요. 중고 물품으로 판매하면서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는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허무하게 이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이제 발을 빼게 돼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허무하고 지치기 일쑤인데 마음을 힘들어하는 소리만 늘어지지 않아서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앞으로는 내 인생을 시원스럽게 힘차게 직진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혼이라고 주저앉지 않고 즐겁고 행복하게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